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념 및 실습 마지막 실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적 할당과 그리고 함수의 기본적으로 매개문수의 값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은 똑같이 가져가되 그 안에 자료형 매개문수로서 전달되는 자료형을 각각 달리 지정을 해서 어떤 동일한 함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의 다른 매개문수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설명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라인 함수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할당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동적 할당이라는 것이 메모리에 동적으로 이 어떤 영역을 할당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메모리 구조는 이와 같이 4개의 세그먼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 4가지 영역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각 영역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영역입니다. 코드 영역에는 이 코드라는 이름 그대로 어떤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그런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test.c라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이 코드가 그대로 이 코드 영역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CPU에선 해당 코드 영역에 저장된 코드를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데이터가 선언이 되고 값이 변함에 있어서 그 값을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 영역과 힙 영역, 스택 영역에 각각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예를 보게 되면 우선 데이터 영역에선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로서 지정된 그런 변수들이 이와 같이 데이터 영역에 지정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우선 이 코드를 보게 되면 int global이라고 하는 이 값은 메인 함수 밖에서 서선된 전역 변수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수 내부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앞에 붙음으로써 이것도 역시 전역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살아있는 그런 변수들은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변수나 어떤 함수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당되는 변수들은 예를 들어 함수 안에 a와 b, c가 각각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이 펑션이라는 함수를 나오게 되면, 종료가 돼서 리턴으로 나오게 되면 이 a랑 b, c라는 매개변수는 다시는 쓸 일이 펑션이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할 때 초기화되고, 이전에는 이제는 더미 값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라지는 그런 기능으로서 스택 영역에 선언되는 변수들은 이렇게 함수를 빠져나갈 때 소멸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도 똑같이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벗어나가게 되면, 우리가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리턴으로 종료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때도 선언된 매개변수나 어떤 지역 변수가 모조리 다 메모리 상에서 없어져야 완전히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똑같이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힙 영역인데, 이 영역에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즉 동적 할당으로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함에 있어서 스택 영역에 변수를 지정을 하면 이 값은 함수를 빠져나오면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함수 밖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반대로 데이터 영역에 어떤 값을 선언을 하고 이 값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또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힙 영역이라는 프로그래머가 유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폐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메모리상에 두는 그런 과정이 힙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사용자가 어떤 메모리에 변수를 직접 할당하고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을 힙 영역에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힙 영역에 변수를 지정을 하고 폐기하고 그런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getName이라는 함수와 main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name1과 name2라는 각각 스트링을 가리키는 포인터에 getName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 name이라는 주소죠. 주소. 어떻게 보면 주소인데 주소를 반환을 해서 name1과 name2에 이 해당하는 주소를 가리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name이라는 어떤 함수 내의 지역 변수는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고 반환을 함에 있어서 반환을 하면 name이라는 이 변수는 함수 내부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변수이죠. 따라서 이 주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주소가 되어버립니다. 즉, 아무리 name1과 name2에 여기서 입력한 값이 리턴되어 저장이 된다 한들 여기에 저장된 주소는 의미가 없는 주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name이라는 이 해당 주소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덤이 쓸데없는 그런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함수가 매번 호출될 때마다 어떻게 새롭게 할당이 되고, 그리고 함수를 빠져나가도 그 메모리 공간을, 예를 들어 이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계속해서 참조를 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런 과정을 메모리 얼로케이션, 즉 동적 할당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은 이 두 가지 함수로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함수가 할당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malloc, 즉 약자인데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줄인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이 free라는 함수는 이제 이 사용한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때 free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 메모리 공간을 지우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함수의 원형이 다음과 같고, 이 의미가 이 사이즈만큼의 사이즈를 할당을 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 int pointer1이라는 이 변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size of int, 즉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size o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자료형이나 구조체 같은 그런 자료형에 대해서 이 자료형의 바이트 수를 반환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게 size of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만큼의 사이즈를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겠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여기 4바이트만큼을 할당을 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 자료형 이 변수 앞에 포인터가 붙은 의미는 이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포인터 형식으로 선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앞에 타입캐스팅이 지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이드 형식으로 최초의 함수가 반환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사용하려는 변수에 자료형과 일치시켜서 위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포인터1이 가리키는 주소를 여기선 4바이트로 지정을 해서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한 그런 과정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변수로서 배열도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을 하기 위해선 똑같은 변수가 이렇게 주소 지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개의 정수형 배열을 선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size of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5를 해준다면 총 20바이트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메모리의 힙 영역에 할당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더블형과 캐릭터형도 간단하게 보면 이것도 더블이라는 이 자료형이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이즈는 8이 되겠습니다. 8이 되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8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여기 주소에 할당을 하고, 포인터 2는 이 주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터 3 캐릭터형, 여기는 20바이트가 곱해짐으로써 여기는 총 20이 되겠죠. 사이즈가 20이 되고, 포인터 3는 20바이트의 처음 시작 지점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배열에 대한 설명을 예시로 추가로 설명을 하면, 기존에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이와 같이 선언을 하면 4개의 인덱스를 가지는 배열을 선언을 한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동적 할당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덱스가 지정이 되는 부분이 이 뒤에 곱하기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단순히 변수 하나를 선언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할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 부분을 ptr로 바꾸고, 만약에 이 array1에 두 번째 인덱스를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을 했으면 똑같이 동적 할당을 통해 선언한 배열도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똑같이 어떤 인덱스에 저장된 값에 참조를 해서 값을 얻어오고 사용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하면 마지막에 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지우는 그런 과정만 추가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가 힙 영역에 저장된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포인터 1은 1000번지부터 1003번지까지 이와 같이 저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포인터 2는
1004번지부터 1011번지까지 이와 같이 참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 변수 포인터 3는 20바이트만큼 지정을 했기 때문에 1012번지부터 1031번지까지 이와 같이 힙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가 있었던 이 오른쪽 코드를 동적 할당을 통해서 오른쪽 다시 왼쪽 코드로 바꾼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달라진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 동적 할당을 통해서 name이라는 배열을 위와 같이 선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힙 영역에 20바이트만큼의 데이터가 이 주소가 함수를 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name1과 name2에서는 이 get name을 통해서 입력한 어떤 값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리킬 수 있는데 이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여기가 스택 영역이겠죠. 여기는 힙. 그러면 스택 영역에서 20바이트만큼 지정을 해서 여기에 어떤 이름을 작성을 한다 한들 나중엔 이 함수를 빠져나오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ame1과 name2는 어떤 그냥 빈 공간을 가리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선 프리함수를 통해서 name1과 name2의 이 공간을 다 사용하고 나서 지우는 과정을 통해 메모리를 비우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앞에서는 메모리 얼록과 엠얼록과 풀이라는 함수에 대해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그런 함수에 알아봤지만 추가로 추가 동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컬얼록이라는 이 함수는 기존 엠얼록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다만 이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컬얼록하고 30과 4를 매개 변수로서 지정을 하면 이 의미는 30개의 블럭을 4바이트에 30개의 블럭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만들면 총 120바이트의 어떤 메모리 바이트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똑같이 이와 같이 size of int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는 메모리 얼록 기존의 엠얼록보다 약간 정제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예를 들어 배열을 좀 더 선언을 할 때 이와 같이 선언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는 메모리 얼록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이고 이 리얼록이라는 함수는 내가 엠얼록이나 컬얼록을 통해서 어떤 바이트를 지정을 했을 때 이 바이트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사이즈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어레이라는 어떤 포인터가 있으면 이 포인터에 이와 같이 지정을 하면 이 어레이라는 이 변수에 추가적으로 주소를 인티저 곱하기 5, 즉 20바이트만큼의 어떤 메모리 공간을 추가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코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라는 생략 과정은 이 선언 과정을 생략을 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반환되는 값을 통해서 메모리를 재할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에
어떤 기본값이 정해지는 것과 그리고 펑션 오버로딩은 C++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과제로서 제공을 할 때도 C++에서만 그렇게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라인 펑션은 기존에 사용하던 매크로랑 똑같은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C++에선 이 인라인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매크로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당 코드는 C++ 코드 함수인데,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보게 되면 더블로 r이라는 매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C 언어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문법의 코드이고, 바로 이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getArea 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로서 어떤 값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 아무런 값도 들어가지 않은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실제로 결과값은 3.14159, 이 코드 이 getArea라는 함수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함수인데, 실제로는 이 1.0이라는 값이 아래 들어가서 이와 같이 3.14159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개 변수로서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라는 값이 들어가서 78.5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 설명하겠는데, 이거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게 같은 이름을 가지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서 다른 자료형의 값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펑션 오버로딩을 사용하기 전에 이 코드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함수의 이름이 같으면 에러가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건 예시입니다. 어떤 값을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add integer, add float, add character 이와 같이 각각의 매개 변수로서 들어가는 자료형이 달랐기 때문에 따로따로 함수명을 다르게 해서 선언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펑션 오버로딩이 지원되는 그런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 C++가 있겠죠. 이런 언어에선 함수의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이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만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실제 메인 함수에서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num1과 num2 이 값은 정수인데, 정수의 값이 들어가던 어떤 실수 값이 들어가던 문자형 값이 들어가던 모두 다 같은 함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라인 함수는 in과 line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인라인, 즉 어떤 라인 안에 들어간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것도 똑같이 메모리의 스택 영역에 이 함수에 대한 어떤 매개 변수나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함수가 똑같이 적재가 돼서 다 호출이 되면 사라지고 또 다음 함수가 실행이 되고 호출이 되고 빠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함수를 코드 안에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번에 배웠던 매크로 함수가 그런 예시인데,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에는 define으로 지정한 어떤 값이 있으면 그것을 컴파일 이전에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대치해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C++에선 inline 키워드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함수가 inline으로
선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된 코드를 이렇게 아래에 다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sum a, b라는 이 코드는 컴파일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 함수가 직접 호출이 돼서 이 a랑 b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 return x, y, 이 x랑 y를 더하는 이 과정만이 이 코드 안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컴파일 단계에 이 sum이라는 함수를 이 스택 메모리 영역에 넣었다가 이게 다시 리턴이 되면 이 값을 다시 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이 코드 안에 넣는 그런 과정만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기존의 함수를 호출하고 이와 같이 스택 영역에 넣고 빼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메모리에 적재하고 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이 함수 코드를 메인 함수 안으로 넣음으로써 좀 더 실행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 인라인 함수가 좀 길어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컴파일을 할 때 이 메인 함수에서 실행하는 코드의 영역도 똑같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인라인 함수는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코드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코드에 대해서는 인라인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함수가 길어진다 하면 이것도 크게 효과를 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과제를 별로 내고 싶진 않았지만 이번 과제는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번 시간이 실습 시간이고 실습 시간 내에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실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습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기분 좋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를 연속해서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되면, 이것도 정수인데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되면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그동안 입력했던 정수를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1, 2, 3, 4, 5를 입력을 했으면 순서대로 1, 2, 3, 4, 5를 출력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선 어떤 배열이 선언이 되어야겠죠. 배열이 선언이 되고, 이때 배열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메모리 얼록과 리 얼록 함수를 통해서 이 과제를 구현하기 바랍니다. 구현을 할 때 테스트 케이스로 얼마나 긴 값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길이가 5개인 배열을 메모리에 할당을 하고 배열이 만약에 다 차게 되면 길이를 학생들이 지정하는 대로 예를 들어 3씩 지정을 한다면 3씩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값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만약에 배열이 다 차면 배열의 사이즈를 늘리고 다 차면 늘리고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입력을 받으면 그때 그동안 배열에 입력했던 이 값들을 순차적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 과제입니다. 2번째 과제는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통해선 C++를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을 하면 되고, 이 사칙연산에 대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정수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로서 전달되는 매개변수의 자료형만 이제 인티저와 더블형으로 각각 다른 채 사칙연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능할 수 있는 연산이 정수 그리고 정수와 실수와 정수,
실수와 실수를 각각 사칙 연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구름의 예시로 이와 같이 두 개의 예시를 올려놨습니다.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정수형으로 두 개의 값과 실수형으로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정수형 60과 20을 각각 사칙연산한 그런 계산의 결과이고, 아래는 실수에 대해서 422.4와 13.2에 대해서 각각 사칙연산한 결과에 대해 출력을 보여주시면 되고, 여기서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사용을 할 때 함수의 이름은 그냥 뭐 사칙연산의 간단 약어인 add와 sub, mul, division 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함수로서 이름을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값에 대해서는, 이 과제에 대해서는 이 array 1과 array 2에 각각 저장이 되어 있는 이 60과 20, 422.4, 13.2에 대해서만 계산 결과를 이처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일자는 6월 22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